초예측 유발 하라리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지음 오노 가츠모토 역금 초예측은 세계 석학자 8인에게 저자가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물었다. 저자 오노 가츠모토는 초예측이라는 책 제목을 가지고 8명의 유명한 석학자에게 질문을 하며 인터뷰를 했다. 그의 나이 1955년 3월생, 62세 때 이 책을 집필했다. 읽으면서 놀라웠던 것은 초예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8명의 저명한 석학자들이 미래에 대한 예측을 했다는 것이다. 예측이라는 것이 틀릴 수도 있지만 미래를 한 발 더 앞서서 생각을 하며 준비를 한다는 것에 놀라웠다. 인터뷰 내용도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질문을 했고 석학자들은 인류의 운명부터 핵없는 동북아까지 답변을 하며 미래를 예측했다. 이들의 생각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미래는 찾아올 것이고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1장 인류는 어떤 운명을 맞이할 것인가? 유발 하라리 이스라엘의 젊은 역사학자 그리고 전 세계 베스트셀러 사피언스의 저자는 허구의 노예가 되지 말고 허구를 이용하라고 했다. 허구는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 그에게 손실이 발생하면 기업이 아니라 그 조직에 속한 경영자나 사원이 초조해야 한다. 예를 들어 토요타가 거금을 잃어도 토요타라는 존재 자체는 괴로워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법적 허구에 불과하다. 대조적으로 인간이나 동물은 살아있는 존재이다. 따라서 그들이 느끼는 고통은 은유가 아니라 실제라는 것이다. 일반 미국인은 테러보다 기후변화가 훨씬 더 큰 위험이다. 9.11 테러 등의 폭탄 테러로 죽는 사람보다 맥도날드에서 판매하는 햄버거를 많이 먹어서 건강 문제로 죽을 확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이다. 2장 현대 문명은 지속할 수 있는가? 제레드 다이아몬드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총, 균, 쇠에서 인류가 왜 5 대륙에서 각기 다른 속도로 발전하는가와 같은 인류사의 크다란 수수께끼를 진화생물학, 생물지리학, 문화인류학, 언어학 등의 광범위한 지식을 토대로 퓨리처상을 받았다. 문명의 붕괴에서 전통사회에서 분쟁은 죽을 때까지 상대해야 할 사람이므로 완전히 적으로 돌리지 않도록 가장 먼저 감정적인 면을 해소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면 우선 변호사와 보험회사에 연락을 해서 타인 상대와 만날 일이 없이 처리한다. 선과 악이 가려지는 것과 별개로 당사자들끼리는 죽을 때까지 원망을 한다. 전통사회에서는 양자간 이해를 최우선으로 한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다. 3장 인공지능은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닉 보스터롬 미국 세계의 지성 100인에 2번 뽑혔고 영국 2014년 세계 사상가 전체 15위로 이름을 올렸다. 저서로는 슈퍼 인텔리전스 등이 있다.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있듯 어떻게 안전을 담보할지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다. 양자는 한 팀에 같이 존재해야 한다. 같은 인물이면 금상첨화다.
누가 개발하든 마지막 반년 혹은 1년 정도는 전반적인 안정성을 검토하는 룰이 마련되면 최종적으로 성공했을 때야 비로소 모두 함께 이익을 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4장 100세 시대는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 린다 그레톤. 런던 경영대학원 런던 비즈니스 스쿨 교수이자 인재론, 조직론의 세계적 권위자이다. 2011년에는 경영학계의 오스카상이라 불리는 싱커스의 12위로 선정됐고 이후로도 3번 더 이름을 올렸다. 정년 폐지가 급선무이다. 이것만큼 시대착오적인 제도는 없다. 또한 평생 학습에 투자를 해야 한다. 교육 대상을 3에서 23세 자녀에 국한하는 시대는 지났다. 어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국가 차원에서 구축해야 한다. 5장 기술이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는가? 다니엘 코엔. 다니엘 코엔은 자크 아탈리와 함께 프랑스를 대표하는 경제학자이자 세계적 사상가이다. 인간이 컴퓨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에 비해 인간의 상대적인 이점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일하는 이유는 단순히 특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지 않다. 인간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자체로 최종 완제품이다. 목표가 명확하지 않고 모호할 때는 인간이 필요하다. 6장 무엇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가? 조앤 윌리엄스. 캘리포니아 대학 헤이스팅스 로스쿨 교수이자 학교 산하 워크라이프 법률센터의 설립자 겸 초대 소장이다.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승리 요인 중 하나가 백인 노동자 계급의 분노 때문이라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다. 백인 노동자 계급은 어떤 사람인가? 소득 수준을 보면 전통적인 노동자 계급이라기보다는 중상층을 가리킨다. 평균적으로 가구당 연봉이 7만 5천 달러를 웃도는 전형적인 미국 중산층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경제는 대체로 성장 일로를 걸었지만 세계화와 자유무역이 낳은 막대한 부를 극소수 엘리트들에게 쏠렸다. 오히려 제조업이 몰락하고 일자리가 감소하면서 노동자들은 생계를 위해 빚을 지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화를 내고 있다. 7장 혐오와 갈등은 사회를 어떻게 분열시키는가? 넬 페이트. 대학교에서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며 전문 분야는 미국 사회다. 인종차별을 둘러싼 남부 역사 등 인종 관련 책을 많이 썼다. 지금 미국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분국화이다. 많은 미국 국민들은 각 나라가 다민족, 다문화 국가임을 인정한다. 그들은 흑인에게 투표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한편 그 수가 많지는 않지만 다민족, 다문화 국가로서의 미국의 확고한 반대 의사표를 표명하는 국민도 있다. 양자 사이에는 크다란 분열이 존재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옛날부터 곪고 있던 염증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번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특히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많은 백인이 비로소 우리가 바로 그 백인이라는 의식을 하기 시작했다. 8장 핵 없는 동북아 가능한가? 윌리엄 페리. 카터 행정부 국방부 차관, 클린턴 행정부 국방부 장관을 역임했고 현재 스탠퍼드 대학교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다. 특히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내 북핵 위기를 모면하는 데 일조했다. 한국 전쟁은 휴전종으로 종식되었고 한반도 전쟁은 공식적으로 끝나지 않았다.
어떤 의미에서는 아직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다. 하와이에서 한바탕 소란이 있던 날 우발적인 핵전쟁은 단순한 가정이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줬다. 그래서 대중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장기적 관점으로 교육을 통해 핵의 위험성을 일반 대중이 절실히 깨닫도록 해야 한다. 오누 가츠모토는 이 책을 통해 일본의 시대 흐름과 연계하여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앞으로 일본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 같다. 8명의 석학자는 각자 자기의 논리로 미래에 대해 예측을 했고 그곳에는 또 다른 세 개의 길들이 있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현재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현재의 삶보다 더 퇴보하는 삶이 아닐까 하는 고민을 갖게 하는 책이었다.